이혜운은 서울 외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았다. 도시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그곳은 고요했고 혜운의 삶 또한 그러했다. 그녀의 하루는 흙냄새와 함께 시작되어 점토의 부드러운 감촉 속에서 저물었다. 작업실 한켠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늘 오래된 음악이 흘러나왔고 탁한 노란 조명은 그녀의 고독한 작업을 말없이 비췄다. 흙을 빚어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냈지만 세상은 아직 그녀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은 마치 빚어진 점토처럼 고정되어 있었고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지 않았다. 흙냄새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허브차 향기는 그녀의 평화롭지만 외로운 삶의 감각적인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신중했다. 화려한 것을 좇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묵묵히 흙을 빚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가끔은 밤늦도록 작업실에 앉아 완성된 도자기를 말없이 응시하곤 했다. 그 도자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작업실에 쌓여갈수록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이었다.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빗줄기는 굵게 쏟아져 내렸다. 작업실 정리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혜운은 문 밖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빗소리 때문인가 했지만 곧이어 확실한 사람의 신음소리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날씨에 문 밖을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그녀가 가장 꺼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애처로운 신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가 봐.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연민이 그녀를 움직였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찢겨져 있었고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다. 혜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대로 그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남자의 몸은 예상외로 단단했고 묵직했다. 간신히 그를 거실로 옮겨 눕힌 후 혜운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찾아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확인했다.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깊은 상처들이 보였다. 그녀는 소독약과 붕대로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다. 그녀의 손길은 처음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능숙했다. 어린 시절 다친 길고양이들을 돌보며 익혔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듯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온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고들 변화의 시작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 충실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혜운은 그에게 따뜻한 물과 죽을 건네주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듯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는 막막함만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다. 혜운은 그에게서 발견한 물건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몸에는 값비싼 시계 하나와 주머니에 넣어둔 젖은 결혼 반지가 있었다. 하지만 신분증이나 다른 소지품은 전혀 없었다. 혜운은 결혼 반지를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결혼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누군가 찾을 텐데.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위험하고도 은밀한 결정을 내렸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혜운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제 남편, 김민준이에요. 남자는 혜운의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편이라고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쳤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다. 이 거짓말은 그녀의 평범했던 삶에 드리워진 가장 큰 파문이었다. 동시에 그녀의 외로운 삶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이 거짓말을 통해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이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혜운은 그를 민준이라 불렀고 민준은 그녀의 말을 믿는 듯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어떤 습관과 기품이 남아있었다. 그는 혜운의 작업실에서 흙으로 만든 컵에 담긴 평범한 커피 대신 무의식적으로 고급 원두를 찾거나 식사할 때 포크와 나이프를 우아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때로는 혜운이 만들어준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혜운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흥미로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까? 민주는 혜운의 삶에 서서히 녹아들었다. 그는 혜운이 흙을 빚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고 가끔은 서툰 손길로 점토를 만져보기도 했다. 혜운은 그런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고독한 삶에 뜻밖의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왠지 모르게 혜운을 지켜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한 번은 밤늦게 혜운이 작업실에서 쓰러져 잠들었을 때 민주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혜운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그녀는 점차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외로웠던 그녀의 삶에 민주는 예상치 못한 봄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민준의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파편들이 떠다녔다. 가끔 그는 잠꼬대처럼 반지 혹은 약속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혜운은 그의 잠꼬대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의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옥죄는 사슬이기도 했다. 어느 날 혜운은 민준과 함께 마을 장터에 나갔다. 민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장터를 둘러보았다. 시끌벅적한 장터의 활기는 그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는 듯했다. 혜운은 민준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헤쳐나갔다. 그때였다. 장터 한편에 세워져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발견한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내가 어디로 가야 해. 민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린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그는 혜운의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가려 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혜운은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은 혜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뿌리쳤다. 가야 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혜운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기억이 돌아올수록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장터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흔들리는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준은 한동안 진정하지 못했다. 그는 낯선 집에서 이방인처럼 불안해했다. 혜운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의 작은 집, 평온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워졌다. 민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거짓말은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이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었다. 혜운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과 거짓, 그리고 사랑의 감정 속에서 갈등하며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한 흙을 빚는 예술가의 삶이 아니었다. 혜운의 작은 집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김민준의 기억 파편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은 혜운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위압감과 무의식적인 고급스러운 습관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가 기억을 잃기 전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이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일 그녀를 따라다녔다. 민주는 장터에서 겪었던 일 이후로 더욱 불안정해졌다. 그는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밤에는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잠꼬대 속에는 회장님, 보고서, 계약 같은 단어들이 섞여 나왔다. 혜운은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불안감 속에서도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잠 못 드는 밤에는 옆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은 민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현실의 끈이었다. 혜운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흙을 빚는 것에만 몰두할 수 없었다. 낮에는 민준을 돌보고 밤에는 혹시나 그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조용했던 그녀의 집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자 호기심 어린 눈초리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더욱 고립되었고 이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혜운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자기 집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작업실로 달려갔다. 작업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에는 민준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혜운은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혜우는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공포로 가득했다. 그는 벽에 걸린 혜운의 그림을 멍하니 응시하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켜 작업실을 뛰쳐나갔다. 안 돼. 안 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는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달아났다. 민준 씨, 어디 가요? 가지 마요. 혜우는 필사적으로 그를 뒤쫓았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골목 어귀로 사라진 뒤였다. 혜우는 망연자실한 채 마당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물과 섞였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자신이 시작한 거짓말이 이렇게 큰 혼란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민준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외로운 삶에 예상치 못한 온기와 빛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그 빛이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이 끌어올랐다. 그를 찾아야 해. 그를 잃을 수 없어. 그녀는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길은 질퍽거렸다. 그녀는 민준이 어디로 갔을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마을 곳곳을 헤매며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을 헤매던 혜운의 눈에 멀리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은 낡은 폐공장이었다. 공장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인기척이 느껴졌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음산하고 으스스했다. 낡은 기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쇠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운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민준이 덩치 큰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거칠게 신문하고 있었다. 김현우 내놈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찾아내느라 애 좀 먹었다. 한 남자가 민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김현우. 혜우는 그 이름에 놀랐다. 민준의 진짜 이름인 듯 했다. 돈은 어디에 숨겼어? 어서 말해.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민준의 뺨을 거칠게 때렸다. 이 자식이 아직도 시침이 떼는군. 회장님은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시다. 혜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만둬요. 혜운의 외침에 남자들은 일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없었다.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이었다. 민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숨겨진 위험한 과거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거대한 촉매제가 되었다. 혜운의 외침은 폐공장 안의 덩치 큰 남자들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남자들 중 가장 덩치가 큰 자가
씩 웃으며 혜운에게 다가왔다. 그의 팔뚝에는 섬뜩한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요이, 아가씨. 여긴 아가씨가 끼어들 곳이 아니야. 어서 꺼져. 다치기 싫으면. 남자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혜운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를 구해야 해. 내가 이 남자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어. 그녀의 내면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요. 혜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남자는 혜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다. 혜운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팔꿈치와 무릎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남자는 다시 민준에게 다가가 발로 걷어차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준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다. 그의 몸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그는 남자의 발차기를 피하며 순식간에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전사 같았다. 혜운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알던 유약하고 기억을 잃은 남편이 아니었다. 민준은 남자의 팔을 비틀어 잡고는 마치 인형을 다루듯 가볍게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멀리 날아가 철제 기둥에 부딪혔다. 다른 남자들이 당황하며 흉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몸을 날려 첫 번째 남자의 칼을 쳐내고 동시에 다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혜운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그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안무를 추듯 남자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남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폐공장 안에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도 놀란 듯 보였다. 혜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교차했다.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혜운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혜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속에서 혜운을 알아보는 빛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먹은 굳게 쥐어 있었고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폐공장 문이 다시 쾅 하고 열렸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수는 민준이 상대했던 남자들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전문적인 암살자나 경호원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응시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김현우 총수님. 남자가 나직이 말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현우, 총수. 혜우는 그 이름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의 진짜 이름과 직책인 듯했다. 그녀의 남편은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남자는 민준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이진호 이사입니다. 총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시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가면
뒤에 숨겨진 비릿한 냉소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이진호라는 이름에 미미하게 반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는 이진호를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권위가 묻어나는 듯 했다. 이진호는 민준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시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총수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테니까요. 그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해우는 이진호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말 속에는 민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민준의 적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민준의 뒤로 물러섰다. 이진호는 그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부하들은 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준은 해운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그의 눈빛은 비록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이전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냉철한 이성이 깃들어 있었다. 이진호는 민준의 옆에 서 있는 해운을 발견하고는 흥미로운 듯 웃었다. 그런데 총수님, 이 여자는 누구십니까? 혹시 총수님을 간병해 드린 분이십니까? 아니면 총수님을 납치한 분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해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이용해 민준을 압박하려 한 것이었다. 상관 마라.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 여자에게 송긋 하나라도 대면 너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민준의 말에 이진호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는 해운의 존재가 민준에게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깨달은 듯했다. 총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진호가 명령했다. 민준은 해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해운은 그 손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위험 속에서도 남자들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다시 한번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의 몸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투 기술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치명적인 방역을 가했다. 하지만 상대는 수가 많았고 그들 또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은 해운을 보호하며 싸우느라 점차 힘에 부치는 듯했다. 그때 이진호는 민준의 틈을 노려 해운에게 돌진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이 여자를 데려가면 총수님도 순순히 따르겠지. 이진호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은 이진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해운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민준이 그녀를 향해 몸을 던지며 이진호의 칼을 막아섰다. 그의 팔뚝에서 피가 솟구쳤다. 민준 씨, 해운은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듯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이진호를 노려보았다. 내 놈, 감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이진호는 민준의 부상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릿하게 웃었다. 총수님도 별 수 없군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법이죠. 그는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이 순간 해운은 자신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작업실에서 익혔던 기술, 즉 흙을 빚는 섬세함과 정교함이 아닌 삶의 바닥에서 길러진 본능적인 강인함을 발휘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폐공장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 파이프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도예가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혜운이 소에 파이프 조각을 움켜쥐는 순간 폐공장 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진호는 민준의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자를 감싸는군. 김현우. 과연 지오그룹 총수답지 못한 행동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이진호는 민준의 약점을 잡았다고 확신한 듯 했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혜운을 뒤로 숨겼다. 그의 눈빛은 이진호를 향해 불타올랐다. 내 놈의 목적이 나라면 이 여자에게서 떨어져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총수님. 이진호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총수님의 자리를 제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총수님을 움직이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그는 혜운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혜운은 온몸이 떨렸지만 쇠파이프를 든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혜운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도예가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히 민준은 고통스러운 팔을 움켜쥐고 이진회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민준을 다시 제압했다. 이진호는 혜운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름다운 아가씨군. 총수님께서 괜히 기억을 잃은 채 이 시골에서 숨어 지낸 게 아니었군. 이런 꽃 같은 여인과 함께. 그는 말을 멈추고 혜운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혜운은 이진호의 손길에 몸살이 쳤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진호의 손을 쳐내려 했다. 하지만 이진호는 민첩하게 그녀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혜운의 팔을 비틀어 쇠파이프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혜운은 속수무책으로 그의 소나귀에 잡혔다. 이진호, 이 더러운 자식. 민주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남자들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뒤였다. 이진호는 혜운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차가운 칼날이 혜운의 피부에 닿았다. 혜운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했다. 민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제 선택하시죠. 총수님. 이진호는 싸늘하게 말했다. 순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손에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여자의 목숨으로 제 승리를 축하할 것인지. 폐공장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혜운에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심장은 쿵, 쿵 하고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달아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웠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효그룹 총수 김현우, 자신의 이름, 그리고 이진호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해내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은 누구인지. 이 모든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혜운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그녀의 순수한 미소, 그리고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녀의 거짓말.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냉철한 이성과 함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신이 김현우이며 지효그룹의 총수이고 이진호가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배신자라는 것을, 그리고 혜운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인이라는 것을. 이진호,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압감은 폐공장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사람에게 손을 대. 그의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이진호는 민준의 달라진 눈빛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비웃듯이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신 모양이군요. 총수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총수님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총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이진호는 칼을 더욱 깊게 들이밀었다. 혜운의 목에서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자들을 힘껏 뿌리쳤다. 그의 움직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는 이진호에게 돌진하여 혜운의 목에 들이대진 칼을 맨손으로 잡았다. 칼날이 그의 손바닥을 찢고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진호,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민준은 이진호의 손을 비틀어 칼을 빼앗고 그 칼을 이진호의 목에 들이밀었다. 이진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절대적인 힘 앞에 선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총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폐공장 안에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민준의 부하들은 싸늘하게 이진호를 노려보았다. 그들은 이진호의 명령에 따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두 민준에게 충성하는 이들이었다. 이진호의 음모는 처음부터 민준의 소나귀에 있었던 것이다. 이진호가 민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하려 했을 때부터 민준은 이미 그의 뒤를 캐고 있었다. 혜운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곁에 머물렀지만 민준은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역이용하여 이진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혜운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민준은 칼을 쥔 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이진호를 죽일 듯이 불타올랐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성을 되찾았다. 아직은 아니야.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진호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모든 죄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복수였다. 내 놈의 죄는 법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민준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민준의 손짓에 그의 부하들이 이진호와 그의 잔당들을 제압했다. 이진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뒤였다. 총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준의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혜운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혜운은 울컥하며 민준의 상처 입은 손을 감쌌다. 민준 씨, 괜찮아요. 혜운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혜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혜운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 순간 혜운은 그가 자신을 김민준이 아닌
혜은아라고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거짓말을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평범했던 도예가 이혜우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 김현우의 연인이자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폐공장 안은 이진호의 패배와 함께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현우는 혜운을 자신의 품에 안은 채 이진호와 그의 부하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이진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감히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은 김현우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기억이 돌아온 총수의 위험에 압도당한 듯했다. 총수님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진호. 김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마치 그의 결의를 상징하는 듯 붉게 빛났다. 혜우는 김현우의 품에 안겨 그의 단단한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감,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김민준이 아닌 김현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거대한 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였다. 김현우는 유 비서에게 손짓했다. 유 비서는 그동안 김현우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이진호의 움직임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김현우의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자 믿음직한 정보원이었다. 유 비서는 재빨리 다가와 김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총수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진호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 비서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격앙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김현우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유 비서. 이제 이진호와 그를 따랐던 자들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총수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유 비서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하고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진호는 유 비서와 그 부하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김현우를 향해 이를 갈았다. 김현우 내놈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내놈도 나와 다를 바 없어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짓밟는 괴물일 뿐이야. 그의 절규는 폐공장 안에 메아리 쳤다. 김현우는 이진호의 말을 듣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혜운을 더욱 꼭 안았다. 아니, 나는 너와 다르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과거에 김현우는 그랬을지 몰라도 혜운을 만난 후 그는 변화했다. 사랑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알게 된 김현우는 더 이상 냉혈한 총수가 아니었다. 폐공장 안에는 김현우와 혜운, 그리고 그의 충직한 부하들만이 남았다. 김현우는 혜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두려웠지, 미안하다. 내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어.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민준 씨가, 아니, 현우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김현우는 혜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너를 만난 후 모든 것을 기억해냈어.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는지도 알게 되었지.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너는 나를 구원했어, 혜운아. 그는 자신의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보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혜운이 그의 상처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는 온기로 가득 찬 듯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지효그룹 김현우 총수의 실종과 극적인 귀환, 그리고 내부 배신자의 음모가 만천에 드러났다. 한동안 혼란에 빠졌던 지효그룹은 김현우 총수의 복귀와 함께 다시금 강력한 리더십을 회복했다. 이진호는 횡령, 배임, 살인미수 등 모든 죄목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으로 향했다. 지효그룹 내부에서는 이진회에게 협조했던 일부 간부들이 줄줄이 해고되거나 좌천되었다. 하지만 김현우는 무조건적인 숙청 대신 기회를 주었다. 그는 이진회에게 속아 넘어갔던 직원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할 기회를 주었다. 많은 직원들은 김현우의 관용에 감동했고 그의 리더십에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김현우가 단순히 강한 총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지도자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김현우는 혜운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다. 저택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혜운의 눈에는 그저 낯선 곳일 뿐이었다. 김현우는 혜운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곳이 나의 본래 자리였어, 혜운아. 김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늘 공허함을 느꼈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듯한 기분이었어. 혜운은 김현우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현우 씨 옆에는 제가 있어요. 김현우는 혜운의 손을 잡고 멈춰 섰다. 그는 혜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네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기억을 잃은 채 방황했거나 혹은 이미 죽었을 거야. 너는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진정한 나로 돌아오게 했어. 고마워, 혜운아. 혜운은 김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사실 저는 현우 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현우 씨의 기억을 잃은 남편이라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했다. 김현우는 혜운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어. 혜운은 놀라서 김현우를 바라보았다. 네, 언제부터요? 네가 나를 민준이라고 부르던 순간부터. 그리고 네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모든 순간부터. 내 무의식은 네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마음은 내게로 향했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야. 김현우는 혜운의 임에 입을 맞췄다. 내 거짓말은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고 가장 큰 사랑이었어. 혜운은 감격하여 김현우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을 더 깊이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 김현우는 혜운을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혜운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사랑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김현우가 지효그룹의 총수 자리로 복귀하자 그룹 내부는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그는 이진호가 버려놓았던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의 방향을 재정비했다. 김현우는 복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실종과 관련된 모든 음모를 밝히고 이진호의 죄를 만천해 공표했다. 이진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를 따랐던 핵심 측근들 또한 모든 것을 잃은 채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효그룹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악의적인 세력들은 김현우의 강력한 복귀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김현우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 후 그룹 내부에 퍼져 있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진회에게
속아 넘어갔거나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동조했던 직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었다. 김현우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김현우의 리더십에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김현우가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진정한 지도자임을 깨달았다. 지효그룹은 김현우의 지휘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는 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를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신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그는 투키 요우와 함께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김현우는 자신이 기억을 잃고 헤맬 때 혜운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다. 그는 소외된 이웃, 특히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새벽희망재단이었다. 이는 혜운의 작은 집에서 보낸 새벽 같은 시간들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혜운의 삶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게 흙을 빚는 도예가가 아니었다. 김현우는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고 그녀를 위한 개인 작업실과 전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혜운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전달하며 점차 유명한 도예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따뜻한 온기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느 맑은 오후, 김현우와 혜운은 혜운의 작은 옛집을 찾았다. 이제는 손때 묻은 낡은 문과 마당의 허브 정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그들의 특별한 시작을 기억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김현우는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는 듯 했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김현우가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거짓말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혜운은 김현우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저 현우 씨가 아파 보여서 그랬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현우 씨를 혼자 둘 수 없었고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매력이야. 혜운아. 김현우는 혜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었어. 사랑도, 따뜻함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깨달았어. 내게는 그 무엇보다 당신이 필요했어. 혜운은 김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고 그녀의 작품 또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기억해요. 현우 씨, 혜운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처음에 제가 현우 씨를 민준이라고 불렀을 때 현우 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잖아요. 김현우는 피식 웃었다. 그랬지. 내 무의식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끌리고 있었어.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당신이 내 남은 삶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직감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마당의 작은 허브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처럼 싱그러운 풀잎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김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혜운아, 네가 나의 과거를 치유해 주었어. 이제 나는 오직 너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을 바라볼 거야. 혜운은 김현우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녀의 심장은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그들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김현우는 냉철한 총수이면서도 혜운에게는 더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혜운은 섬세한 예술가이면서도 김현우에게는 가장 강인하고 믿음직한 안식처였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각자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았다. 함께 만들어갈 넓고 풍요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시간은 흘러 이혜운과 김현우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5년이 지났다. 혜운은 더 이상 시골 마을의 외로운 도예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 김현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새벽 예술재단 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이 되어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소외 계층에게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도자기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녀의 작품에 담긴 따뜻한 치유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현우는 지효그룹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섰다. 새벽 희망재단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이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냉철한 사업가이면서도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리더로 존경받았다. 그의 과거, 즉 기억을 잃고 혜운에게 구원받았던 시절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소중한 비밀이자 그를 더욱 인간적인 리더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혜운은 새벽예술재단이 운영하는 한 커뮤니티 아트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흙을 빚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빚어낸 삐뚤빼뚤한 도자기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혜운의 얼굴에는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벽의 햇살처럼 온화하고 평온했다. 선생님, 제가 만든 것 어때요? 한 아이가 자랑스러운 듯 자신의 작품을 내밀었다. 혜운은 아이의 작품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와, 정말 멋진데 이 꽃병에 어떤 꽃을 꽂아줄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뮤니티 아트 센터 안에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센터 문이 열리고 김현우가 들어섰다. 그는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이들은 김현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에게 매달렸다. 총수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총수님. 김현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의 시선은 이내 혜운에게 닿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고 많았어, 여보. 김현우는 혜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하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혜운은 김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녀의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빛났다. 그것은 김현우가 기억을 잃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낡은 반지를 세공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 반지에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새겨져 있었다. 김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혜운이 가르치던 도자기들을 둘러보았다. 이 아이들에게서 미래를 봅니다. 김현우가 나직이 말했다. 혜운이 당신은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혜운은 김현우의 말에 미소 지었다. 현우 씨 덕분이죠. 현우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석양이 드리우고 오렌지빛 햇살이 창문을 통해 아트센터 안을 비췄다. 혜운과 김현우는 아이들이 만든 도자기 작품들 사이를 거닐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김현우는 혜운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깊은 만족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아트센터를 나섰다. 문 밖에는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던 혜운의 낡은 옛집이 멀리 보였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고 마치 그들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듯 했다. 김현우와 혜운은 나란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실루엣은 석양을 배경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과 봉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